오늘의 독후감 세 번째, 로봇의 부상 시작하겠습니다. 시대의 경제 상황이 더욱 야속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제를 잊고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오늘을 너무도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반드시 최선을 다해야 하는 현대의 사람들에게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사치이며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은 안타까움에 불과합니다. 그러함에도 문득 미래에 무뎌지는 것은 마치 더 이상 꿈을 꾸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미래를 언급한 책을 손에 쥐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마음을 달래기 위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에게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것을 로봇이 위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로봇의 존재와 발전이 가장 중요하고 큰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로봇이 주요한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 변화하는 생산과 수요, 즉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두 힘의 변화가 바로 핵심입니다. 자원이 유한함을 인지하는 상황에서 적어도 인간들에 의해 인간적으로 작동하는 생산과 소비의 시스템은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이 커진 만큼 기술 역시 발전을 거듭하면서 이러한 상황은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술이 인류에게 선물한 번영, 그것은 바로 생산의 증가였습니다. 결핍의 시기에 찾아온 생산량의 증가는 가격을 하락시켰고 이는 곧 판매량의 증가로 연결되었습니다. 기업의 이윤이 증대되면서 노동자의 소득이 상승했고 다시 소비는 활발해졌습니다. 이토록 아름답고 달콤한 시대의 흐름은 안타깝게도 인간이 더욱 열정적으로 생산을 위한 기술의 발전에 매진하도록 하는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무섭도록 기술은 지속적으로 혁신을 거듭했고 그 기간 또한 매우 짧아졌습니다. 어느새 부족함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생산이 가능해졌지만 어찌된 일인지 인간들의 환호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생산에 대한 집착은 결과적으로 성공했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닌 로봇이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생산량 증가를 위해 사람 대신 로봇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덕분에 생산은 증가하였지만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어갔습니다. 남아서 버릴 정도의 생산이 가능해졌음에도 가격은 더 이상 하락하지 않았고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줄어들어갔습니다. 결국 소비가 줄면서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고 이에 따른 인력 감축이 진행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으며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아직 로봇에 의해 별로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지금보다 더욱 극악한 불평등은 불보듯 분명한 일이고 더 이상 사회적 계층을 이동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소수의 엘리트가 로봇을 이용하여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래도 인간이니까 멸종하지는 않도록 살아가게 하는 미래의 모습은 제리 카플란이 인간은 필요 없다 해서 말한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도 이러한 형태라도 인간이 유지된다면 그나마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지은이는 소수의 최상위 계층이 살아남는다 하여도 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소비를 대체할 수 없기에 결국 소비는 거의 사라지고 최종적으로 생산마저 무너지는 세상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의 공멸, 인간의 잔혹성이 발현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전 세계가 지독한 양극화와 불평등에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이미 새로움을 넘어 차원이 다른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세계는 오히려 폐쇄적인 자국 보호주의를 바탕으로 과거를 향해 회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맞는 것은 분명 인간의 탐욕인데 인간들은 내가 아닌 너의 문제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지은이가 제시한 대안을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은이가 제안하는 대안은 바로 기본소득의 보장입니다. 로봇이 문제이므로 로봇 자체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실업과 빈곤의 전통적인 해결 방법인 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는 현재에 이르러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막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로봇의 지능은 이미 인간의 교육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기술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문제의 큰 틀이 로봇이 아닌 것처럼 해결 방안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생산과 소비라는 이 시스템을 유지시키기 위해 무분별한 생산으로부터 소비를 지켜낼 수 있는 최소한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기본소득 보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아주 새로운 해결 방안은 아닙니다. 사실 이와 유사한 최소임금, 푸드 쿠폰 등과 같은 사회보장 제도를 이미 많은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유사하면서도 기본소득은 매우 다른 개념입니다. 기본소득은 구매력을 직접 재분배하여 소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이는 미약하지만 분명 빈곤을 줄이고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는 말처럼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학의 깊은 이해는 없지만 지금의 시대에 이러한 제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은 조금은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 제안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충분히 게으르게 만들 수 있다는 주요한 비판과 지적이 바로 그러한 문제입니다. 저 역시 기본소득을 보장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나태한 인간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과거 인간의 짧은 풍요로움을 경험하였을 때도 그들의 탐욕은 불타올랐습니다. 인간은 결국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삶에 있어 최소한이 보장된다고 하여도 그 이상을 원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러한 탐욕의 의지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을 기본소득이 해준다면 미래에 예상되는 혼란은 조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혹은 조금 더 상황이 악화된 미래에 분명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질 것입니다. 광범위한 안정과 번영이라는 변화의 이유는 우리 모두 인식하고 있지만 어떻게는 묘연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변화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너무도 당연해 보입니다. 경제, 기술 등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부차적인 것들을 지우면 인간이 남습니다. 결국 인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은 기술 이전의 경제의 문제였고 경제 이전의 정치의 문제였습니다. 정치는 결국 인간의 의지가 표현되는 가장 분명하고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기술의 진보를 걱정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생겨났습니다. 과연 끝에 이르러 인간은 나가 아닌 우리를 생각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당연히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지 않아야겠지만 만약 우려스러운 상황에 처한다 하여도 인간은 서로 도와주려 하는 존재임을 믿고 싶습니다. 책의 말미에 이르러 오히려 미래에 무디게 사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더 두려운 미래에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 상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미래와 관련된 책을 읽으면 항상 희망보다는 걱정스러운 생각이 앞서게 되지만 부디 상상하지 않는 미래가 찾아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